여러분, 대한민국 하늘의 자부심 KF-21 보람의 시제기를 볼 때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코끝에 길게 뻗어나온 저 날카로운 침 말입니다. 전투기가 왜 이렇게 코가 길어? 저걸 적기를 찌르냐? 뭐 이런 농담 섞인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공개된 양산형 실전 배치 모델을 보면 저 상징 같던 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부위 같은데 왜 없앤 걸까요? 설계 미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진격의 아재에서는 KF-21의 코끝에 숨겨진 비밀과 변화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먼저 저 장치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피토관입니다. 피토관은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가느다란 관 모양의 장치로 비행기에서는 속도계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외부 센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공학자 앙리 피토가 1732년에 발명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명칭이 붙여졌죠. 피토관은 두 가지 압력을 측정하여 그 차이로 속도를 계산하는데 그것은 동압과 정압입니다. 동압, 다이나믹 프레셔는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피토관 구멍으로 정면에서 들이닥치는 공기 압력, 즉 바람의 힘이라 보시면 되고, 정압, 스태틱 프레셔는 기체 주변의 순수한 대기압으로 움직이지 않는 공기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동압에서 정압을 뺀 값이 클수록 비행기가 빠르게 날고 있다는 뜻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는 회전수로 속도를 재는데 하늘을 나는 전투기는 바퀴가 없죠. 비행기는 지면과의 속도보다 나를 감싸는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공기의 흐름이 일정 속도 이하로 느려지면 날개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힘,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죠. 양력이 사라져 실속에 진입하여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토관이 고장나면 조종사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 피토관은 보통 금속으로 된 미끄러운 막대 모양이며 고속비행 시 얼어붙지 않도록 내부에 강력한 전기 히터가 들어있고, 지상에 주기되어 있을 때는 이 구멍에 벌레가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Remove Before Flight이라고 적힌 붉은색 커버를 씌워 관리하는데,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 가방에 하나씩 달고 다니는 패션 아이템으로 널리 퍼져 있기도 한 그 키링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CJ 1호기는 저렇게 긴 피토관을 장착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정확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날면 기체 주변 공기가 막 뒤섞이는데 1호기는 이 왜곡된 공기를 피해서 기체보다 훨씬 앞쪽에 순수한 공기를 직접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보라매가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연구원들을 위한 정밀 측정용 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 나갈 양산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 막대기는 적 레이더에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안테나나 다름없거든요.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 튀어나온 건 다 깎아내야 했죠. 여기서 재밌는 비교를 해볼까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F-22 랩터를 볼까요? 랩터는 코끝 침은 없지만 대신 옆구리에 L자형 작은 핀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스텔스를 챙기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타협이었죠. F-22는 1980년대 후반에 설계되어 90년대 시험 비행을 했던 기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F-22가 개발될 당시에는 기체 표면에 구멍만 뚫어서 대기 데이터를 측정하는 매립형, 플래시 마운트 기술이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죠.
따라서 공기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센서가 기체 표면에 살짝 떨어져 있어야 공기 흐름의 간섭을 덜 받게 되는데, L자형은 공기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지점까지 센서를 살짝 띄우면서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였던 것이죠. 이 L자 피토관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스텔스 원칙에 철저히 맞춰 설계되었는데, 피토관의 꺾인 각도를 기체의 날개나 다른 구조물의 각도와 일치시켜 레이더 전파가 여러 방향으로 튀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만 집중되어 적 레이더에 잡힐 확률을 낮추었습니다. F-22 하면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슈퍼크루즈가 핵심인 기체이죠. 초음속 영역에서는 기체 표면의 공기 압력 변화가 매우 극심합니다. 당시 기술로는 메리평 센서보다 외부로 살짝 돌출된 L자형 프로브가 초음속 상황에서 비행 지역 컴퓨터에 더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신형 F-35를 보세요. 아예 매끈하죠. 막대기 하나 없이 기체 표면에 구멍만 뚫린 패널로 속도를 잽니다. F-35가 나올 무렵 컴퓨터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체 표면의 복잡한 압력 변화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L자형 막대를 없애고 완전히 매끈한 패널 형태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메리평 대기 데이터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KF-21 양산형이 바로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제기 비행을 통해 쌓은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완벽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침이 없어도 기체 옆면의 작은 센서만으로도 충분히 속도를 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KF-21 양산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 KF-21 역시 F-22보다 나중에 나온 기체인 만큼 진보된 스마트 다기능 프로브라는 녀석이 조종석 양면에 붙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지느러미 같지만 고도 속도 받은 각을 한 번에 처리하는 똑똑한 녀석이죠. 게다가 코끝에 침을 쥐어버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보라매의 눈 A사 레이더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으니 더 넓고 시원하게 적을 찾아낼 수 있죠. 레이더 반사 면적은 줄이고 탐지 능력은 높이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진화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CJ 1호기의 코끝 침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3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산형에서 그 침이 사라졌다는 건 이제 우리 KF-21이 실험실을 벗어나 진정한 스텔스 전사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길었던 코가 짧아진 만큼 우리 보라매의 실전 능력은 더욱 길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국산 전투기의 진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국방기술 발전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에서 KF-21